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440번.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요. 두 가지. 1번.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기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맞죠? 맞는 표현이고. 2번. 자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으며 패곡선을 이룬다. 맞죠? 교차하면 안 되는 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곡선이 돼야 되죠. 자석이 있으면 SS 나와서 N으로 들어가잖아.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패곡선이지. 그치? 그 다음에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자기력선 간격이 넓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게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는 거는 그치, 면적에다가 자기력선 개수를 센 거거든. 자기력선 개수를 센 거라고. 그러니까 면적분의 자기력선 개수니까 개수가 많아야지 자기장이 센 거예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4번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5번 자기력선은 자침의 S극이 가리키는 게 아니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은 선이죠. 이것도 약속이죠. 6번 틀린 거고요. 6번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근접선의 방향이 그 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맞다. 맞는 표현. 틀린 거는 3번하고 5번이 답이 됩니다. 441번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한 설명.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죠. 식 하나는 기억합시다.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게 되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 기역.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하죠. 거리에 반비례라고. 여기 도선이 있으면 이 거리, 수직거리, 이 거리 R로 잡으면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틀린 표현. 디귿. 자기력선의 모양은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이 맞죠. 전류가 올라가면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동그랗잖아? 동심원이 맞죠. 맞는 표현.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442번. 그림은 직선 도선 위에 있죠. 나침반이. 그죠? 그 다음에 직선 도선에 북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방위 체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라고. 그죠? 자, 북쪽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죠?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똑같다고 하죠. 그럴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일단 확실한 거는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돌겠죠. 동심원으로. 그러면 나침반이 위에 있으니까 나침반 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방향이 자기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고, 그렇죠? 근데 지구 자기장이 위로 존재하죠. 위로 존재하는 거는 지구 자기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와 전류가 자기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합력을 구해야 되죠. 이렇게 평행사변 그려가지고 이 방향이 합자기장,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을 합친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이 방향입니다. 무슨 방향이에요? 북동 방향이 되겠죠. 북동 쪽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43번. 일단은 그림 보시면 뭐 잘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볼까요? 일단은 자기장의 방향이 화살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당연히 전류는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면 그죠? 전류 방향은 A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당연히 자기장도 반대가 되겠죠. 반대로 돌아갈 거니까 동심원이. 디귿.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나침반의 자침의 회전 정도가 크지나 똑같죠.
이 위치에서 나침반의 그 회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다 하더라도 동심은 똑같잖아, 모양이.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이고요. 444번.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래. 기역에서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할 때 전류의 세기가 4I, 4배 됐지. 그럼 자기장 몇 배겠니? 자, 직선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 B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게 되죠. 근데 거리가 똑같잖아. 같은 기역 지점인 거니까. 그럼 전류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몇 배 되었어? 4배 되었으니까 자기장도 몇 배 돼야 돼? 4배 돼야지. 그래서 답은 뭐죠? 4B가 되겠네. 아주 간단한 문제죠. 445번.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실험했죠. 자, 첫 번째 찾아야 될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 찾아야 되겠네. 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인 거니까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남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은 어떻게 회전하겠니?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침반이 전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 나침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도 존재하잖아, 북쪽으로. 그럼 지구 자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이건 지구 자기장 방향인 거야. 따라서 대충 이 정도 합력을 구하게 되면 대충 이 정도 회전하겠죠. 이게 합성 자기장이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역, 나침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동쪽이 맞죠.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가변 저항을 감소시킨대. 그럼 저항기를 저항값을 감소시키게 되면 뭐가 증가해?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하게 돼. 왜냐면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 전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이 상태였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더 크게 증가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고정인 거잖아, 이렇게. 이건 똑같아. 지구 자기장은 똑같겠지. 그럼 합을 구하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약간 누워지겠지, 각이.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 그러면 이 각을 세타 다시라 그러면 세타 다시가 더 커지는 거지. 따라서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자침의 N극과 북쪽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말하는 거야. 이 각이 증가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야. 그 다음에 나침반을 도선 위로 올리잖아. 이 위치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죠. 위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 도니까 나침반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서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맞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446번. 자, 그림에 일단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A와 B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2I, 4I도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할 거는 P와 Q와 R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찾으면 끝나는 싸움이지.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은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구해보는 게 중요하겠네. 봅시다. 자, A가 전류가 위로 향하니까 주변의 자기장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동심원으로. 그러면 P점 기준에서 A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점을 찍어서 나오고 있다고. 지면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BA라고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 크기 상수 K가 되고요. K는 중요하지 않지. 상수니까. 거리가 T이고 전류가 2I가 되겠죠. 이게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가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도선 왼쪽에 있는 P점은 B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X로 쓰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게 B에 의한 자기장. B라고 할게. 이게 K의 거리가 몇 칸이야? 3칸이죠. 그래서 3D분의 전류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절대값이 누가 큰 거야? 당연히 A가 더 크니까 A가 이기지. 최종적으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지면을 뚫고 나온다고. 왜냐면 A가 더 큰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값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P점의 자기장이라는 거는 K에다가 빼면 3D분의 2I가 되겠죠. 그죠? 3D분의 2I가 최종 자기장. 지면을 뚫고 나와.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귀찮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Q 지점을 보자고요. Q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잖아. 이 크기가 BA라고 하면 거리가 상수 K이고 거리가 D고 자기장이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들어가죠. B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네. B라고 그러면 K의 거리가 똑같이 D가 되고 자기장 전류가 4I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같은 방향일 거니까 최종적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요. Q점의 자기장 세기는 K의 거리 D에 두 개 더하면 되니까 6I가 되죠. 이게 크기가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R을 구해보자고요. R은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A에 의한 자기장이고 크기는 K에다가 거리가 3D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D분의 2I가 되고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뚫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점을 찍으면 되죠.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게 B에 의한 자기장이고 K에다가 거리가 D분의 4I가 돼요. 그럼 절대값이 누가 크니? 이쪽이 더 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장이 최종은 뚫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R의 자기장이. 그치? 크기는 여기서 빼면 되죠. 절대값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니까 얼마야? 3D분의 10이 되겠네. K의 3D분의 10I가 되겠다. 다 풀었죠? 이제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기역,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서로 반대이다. P는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고 Q는 지면을 들어가잖아. 서로 반대 방향 맞고.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의 2배이다. Q가 어디 갔니? Q가 이거고요. R이 이거잖아. 일단 2배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 그렇지 않죠. 지금 뚫고 나오고 있죠.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야. 틀렸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47번. 그렇다면 계산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이거 구하자고. P점의 자기장 분의 Q점의 자기장. 자, P점의 자기장을 구해놨죠. 여기. 그래서 K에다가 3D분의 2I가 P점의 자기장이고 분의 Q점의 자기장 구해놨죠. K에 D분의 6I가 되겠죠. 다 풀었죠? 약분합시다. K 날라갈 거고 D 날라가고 I 날라가고 2하고 날라서 3이 되겠죠. 따라서 3, 3은 9가 되죠. 9가 되겠네. 그래서 비율이 9가 되는 거야. 답은 9가 되죠. 한 번만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매우 잘 나온 문제 중에 한 개죠. 연습 한 번만 하십시오. 448번. 그림은 무한히 긴 도선 AB가 있고요. 일단 그림에 모든 게 다 표현되어 있죠. 전류도 똑같네. 대칭 구조로 펼쳐져 있는 거지. 자, 우리는 PQR 점의 값을 구하자는 이야기지. 해석하라는 거야. 계산은 힘들 것 같고 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이 힘드니까 크게 물어본 문제 같아요. 기역.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보자고. P. 자, P점에서 일단은 A 도선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점의 자기장 방향은 P점에서의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인데
일단 전류 크기 똑같고요. 거리 똑같죠. 대칭이잖아. 그렇다면 뭐가 똑같대? 자기장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방향만 반대거든. 당연히 두 개가 크기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당연히 0이 맞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뭘 비교해볼까? Q와 R을 보자고. Q와 R을 보자고. 똑같이 대칭 지점이잖아. 또 계산해 볼게요.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지면을 뚫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지면을 뚫고 나와요. 그럼 중첩되면 당연히 지면을 뚫고 나온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R점을 보자고요. R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B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반대지. 근데 어차피 거리 같고 전류 똑같고 두 개가 중첩되잖아. 그러면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자기장 세기는 똑같다. 대칭 구조기 때문에 거리 똑같고, 그죠? 전류 세기 똑같잖아.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보자고요. 자, R과 S를 보는 거야. R과 S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보자고요. 자, R 지점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R점에서 당연히 지면을 뚫고 들어가지. B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 결국은 R점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S를 보자고. 자, S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B에 의한 자기장은 반드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 누가 더 크냐고. 당연히 전류는 똑같은데 A에서 거리가 더 가깝죠. 왜냐면 B보다 가깝잖아. 수직거리가. 그죠? 그럼 누가 더 세다는 이야기야? A에 의한 자기장이 이놈이 더 세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더 센 건 확인할 수 있거든. 그렇다는 거는 두 개 합치면 더 센 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나오는 방향으로 세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49번. 그림은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도선 PQ가 있대요. 자, P에 전류와 전류 방향이 나와 있죠. 근데 Q는 나와 있지 않거든.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고. 조건은 A점에서 자기장이 0이래. 빵이래. 그러면 A점을 기준으로 Q를 구해내라는 거지. 해보자고요. 자, P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동심원으로. 그렇죠. 그러면 A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크기를 구해보자고요. K에다가 거리가 D이고 전류가 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자기장이 0이 뜨려면 당연히 Q에 의한 자기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BQ의 크기는 일단은 K에다가 거리가 3D죠. 3D고 전류가 얼마가 돼야 값이 똑같겠니? 당연히 3I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Q에 의한 전류는 3I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이 떠야 되잖아.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는 전류가 아래로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하시겠죠? 아래에 흘러야지 들어가는 방향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잖아. 됐죠? 그래서 Q란 놈은 아래로 전류가 흐르고 크기가 뭐다? 3I라는 걸 찾아내라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역,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가 아니란 이야기지. 3I가 돼야 되고요. 니은, 전류의 방향은 P와 Q가 서로 반대죠. P는 올라가는 방향, Q는 내려오는 방향.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디귿,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비교만 하면 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거든. 비교만 해볼게. 자, B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B점에서 Q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 둘 다 들어가죠. 중첩이 되죠. 결론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
매우 세겠죠? 중첩될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C점을 보자고. C점은 P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이게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쵸? 그 다음에 Q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은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Q에 의한 건 나오는 방향이에요. 맞죠?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죠? 중첩되면 결론은 누가 큰 자기장이냐면 당연히 이놈이 큰 자기장이에요. 왜? 거리 가깝고 전류도 세잖아. 결론은 뚫고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크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이쪽이 훨씬 크죠. 왜냐면 Q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똑같아서 같은 값을 가지는데 여기는 상쇄돼서 약간 작아질 거고 여기는 중첩되니까 커질 거 아니겠니? B점은 그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누가 센지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B가 C에서 센 게 맞다는 이야기지. 리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B에서와 C에서 다르지. B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고 C에서는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이야. 틀렸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50번.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있고요.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자,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죠. 현재 A점에서 전류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래.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원점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합쳤을 때, 합성했을 때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Y 방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합성 자기장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야. 찾아봅시다. 첫 번째,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지금 현재 전류가 지면 밖으로 뚫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 방향으로. 가면 A에 의한 자기장을 원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할 거야. 그림 그려볼게 다시 한번. 자, 원점 기준에서는 이 방향이 누구의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떠야 돼? 이렇게 떠야 돼. 최종적으로 위로 떠줘야 돼.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렇다는 거는 한 놈이 이쪽을 그러니까 이 한 놈이 이 오른쪽을 상쇄시켜줘야 돼.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으로 이쪽을 상쇄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없어지는 거지. X축이. 힘이 사라지는 거잖아. 자기장이. 한 놈은 위로 발생시켜야지. 그래 최종적으로 이게 뜨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을 누가 상쇄해? B가 상쇄해줘야 돼. 이 방향. 같은 크기의 자기장 크기로. 그죠?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원점에서 이 방향으로 세팅이 되지. 이게 B에 의한 자기장인 거야. A는 이 방향이잖아. 그래서 두 개가 뭐가 돼야 돼? 상쇄돼야 돼. 상쇄되려면 자기장 세기가 똑같다는 이야기지. 자, 거리는 똑같으니까 전류까지 똑같아야 돼. 그리고 방향까지 전류가 똑같이 지면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같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플러스 Y가 뜨려면 어떻게 돼야 돼? C점의 자기장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세팅이 돼야 돼. 그래야지 O점에서 C점의 자기장은 위로 가죠. 위 방향으로 나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론은 이 방향만 뜬다는 이야기야. 위 방향만 뜬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B와 A는 상쇄될 거니까. 됐죠? 그럼 C가 이렇게 돌려면 C는 전류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당연히 지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동심원을 그린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전류의 세기는 A가 B 똑같아야 돼. 전류의 세기도 똑같아야 되고 전류의 방향도 똑같아야 돼. 틀린 거고요. 니은 원점에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무슨 방향이야?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플러스 Y 방향이라 하죠. 마이너스 Y가 아니고 플러스 Y가 떠야 돼. 틀렸죠? 디귿 도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지면 안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죠. 힘의 합성과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자기장을 합성해봐서 우리가 추적하는
문제가 되겠지. 충분히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451번.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있는데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류 세기는 나와 있는데 방향이 안 나와 있네.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냐면 PQR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Q와 R 점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Q점에는 윗방향이 뜬다는 이야기, 합성 자기장이. R은 아래 방향이라는 이야기지. 그렇다는 거는 A와 B에 의한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약에 A의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고 B도 같은 방향 돈다면 무조건 Q도 합성이 위로 떠야 되고 R도 위로 떠야 되지. 그렇죠? 아니란 이야기지. 반대로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Q에서는 합성이 R로 떠야 되고 R도 R로 떠야 돼. 그러면 Q와 R 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반대가 나오려면 무조건 A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게 첫 번째 찾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A가 1로 돌거나 B가 1로 돌거나 반대로 A가 1로 돌면 B는 1로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 자기장이라는 거는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반비례 그래프거든. 거리의 자기장의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반비례 그래프가.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쪽의 변화량이 되게 크죠.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의 변화가 큰 거야. 근데 거리가 멀면 먼 쪽을 보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작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놈이 자기장의 변화가 크고 거리가 먼 놈이 자기장의 변화가 작다는 이야기야. 이걸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를 하세요. 자, B에 의한 자기장이 그지?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이 변화가 큰 거야. 변화가 큰 거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A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멀잖아. 변화가 작은 거야. 맞죠? 따라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자, Q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이 윗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A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이었던 거지. A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쵸? 근데 합성했을 때 윗방향 떴다는 이야기 아니야? 왜냐면 B의 자기장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이제 더 크니까 위로 뜬 것 같지? 근데 거리가 이제 멀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은 엄청나게 감소를 한다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B의 자기장이 엄청 감소해요. 거의 반으로 떨어지겠죠. 거리 2배 됐으니까. 근데 A에 의한 자기장은 거의 변하지 않죠. 많이 변하지 않아. 살짝 변하겠지. 그러면 합성이 아래로 나오죠. 이걸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야. 좀 어렵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고 거리가 멀면 자기장의 변화가 좀 작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방향을 찾아내라는 거야. 따라서 A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그죠? B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고. 동심원 모양으로. 그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방향이 이제 뜬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요. B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방향을 찾았고 이제 전류의 세기를 보자고 이제. 자, R 지점 보자고. 기호를 우리가 풀기 위해 전류 세기 비교하는 거예요. 자, R 지점에서는 A가 이 방향이고 A의 자기장이 B가 윗방향이 좀 작죠? 맞죠? 그럼 B의 자기장이 크게 작단 말이야. 그럼 거리는 더 가깝단 말이야. 그럼 커야 되는데 작다는 거는 A가 크다는 거는 이 A의 전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자기장이 세게 뜬다는 거는 A의 전류가 B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A의 전류가 B보다 커야지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R에서 서로 반대이다.
자, R은 자기장이 아래로 떴고요. 우리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P만 구하면 되죠. P는 A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 방향, B에 의한 자기장도 아래 방향이죠. 합성해도 아래 방향이네. 방향이 똑같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디귿,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죠. X잖아. 맞는 표현.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을 뚫고 나오죠. 점으로 뚫고 나오잖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하죠. 이걸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52번 그림 가는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무한히 긴 도선 AB가 나와 있고 확실한 거는 B의 전류 방향만 나와 있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P에서 자기장 방향이 -Y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P에서 합성 자기장이 아래로 떠야 된다는 이야기야. A와 B 합성 자기장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시간에 따른 전류의 세기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일단은 T1일 때 A와 B의 전류가 똑같죠.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B는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B의 왼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 위로 방향이 뜨겠죠. B에 의한 자기장이. 근데 합성 자기장이 아래로 떴다는 거는 A는 무조건 무슨 방향? 이렇게 자기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전류가 지면 밖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야지 당연히 합성 자기장이 아래로 뜨겠지. 그러니까 A의 자기장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야. 합성이 이렇게 뜬다는 이야기죠. 전류는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똑같은 상태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세게 뜬다는 이야기 아니겠니? 다 푼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기읍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맞고요. T1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P와 Q를 비교하자. Q를 보면 되죠. Q는 A에 의한 자기장도 올라가는 방향이고 B도 올라가죠. 중첩되죠. 같은 방향 중첩되는 거고 P점은 상쇄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방향. 그럼 P가 좀 더 약하겠죠. 충분히 이해되죠.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R 지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T1과 T2를 비교하자. R에서. 자, T1일 때 보게 되면 전류가 똑같죠. A, B가.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은 윗방향이고 B는 아랫방향인데 B가 훨씬 크겠죠. 거리 가깝죠. 전류색이 똑같고 거리 가까우니까. 이게 B에 의한 자기장, 이게 A에 의한 자기장. 결국 아랫방향이 뜬다는 이야기야. T1일 때. T2일 때는 봐봐. A만 전류가 작아졌잖아. 그러면 A 쪽만 이게 좀 더 작아지는 거야. A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B는 그대로죠. 그럼 결국은 똑같죠. T2일 때도 아래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지. 합성 자기장이. 따라서 방향이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네. 답은 3번입니다. 453번 그림은 무한히 긴 도선 A와 B가 있는데 A는 -Y 방향으로 전류 세기가 2I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림으로. 그 다음에 PQR에서 자기장 세기가 2B0, B0, BR.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서 자기장이 2B0가 뜬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B0가 뜬다. 그럼 P에서는 Q에서보다 2배 더 큰 자기장이 뜬다는 이야기는 P에서는 뭐 했다는 이야기야? 자기장이 중첩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Q에서는 자기장이 상쇄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작아진 거니까 반만큼 작아졌잖아. 그러면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게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고 그럼 B에 의한 자기장도 같은 방향이 떠서 중첩이 된 상황인 거고 지금. 그 다음에 Q점에서는 마찬가지로 A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런데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돼서 상쇄됐다는 이야기가 돼.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이 나오려면 B는 전류가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흘러줘야지. 그치? 위에서는 들어가고 밑에서는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B의 전류의 방향이 왼쪽인 걸 찾아냈단 말이지. 그럼 크기를 구하자는 거야. P에서는 E0, EB0, Q에서는 B0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뭐가 떠야 돼? EB0가 떠야 되고, 두 개를 뺐을 때 B0가 떠야 돼. 누가 큰지 모르겠단 말이야. 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 식. BA 자기장과 BB 자기장 합이 EB0가 떠야 되고, 자, 두 번째 식. 자,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BA 빼기 BB가 돼야 반대 방향인 거니까 이 절대값을 씌워서 이게 B0가 돼야 되겠지?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는 A의 자기장이 B의 자기장보다 큰 케이스가 되겠지? 그러면 BA 빼기 BB가 B0가 되겠네.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BA가 3B0가 되네. 그래서 2BA가 3B0가 되어서 A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B0가 나와야 되고, B의 자기장 세기가 2분의 1 B0가 나오는 케이스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B의 자기장이 더 클 수도 있잖아, A보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BB 빼기 BA가 B0가 되는 거네? 그러면 또 이 식과 연립을 해서 더하게 되면 2BB의 자기장이 3B0가 되어서 이제는 B의 자기장의 크기가 2분의 3B0가 되면 A의 자기장의 크기는 2분의 1B0란 케이스가 있겠지. 이 두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A가 클 수도 있고 B가 클 수도 있어. 누가 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를 하게 되면 P점에서는 세기가 2B0가 뜨고 Q점의 세기는 B0가 뜬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BR은 여기 있죠.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뭐 다 해봐야 안 뜨겠지. 무슨 말이냐면 BR이라는 거는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 A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잖아. 두 개 중첩되거든. 결국은 최종적으로 R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게 B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이 케이스 두 케이스를 다 한다 하더라도 두 개 더 해야 되잖아. 더하면 뭐가 떠야 돼? 2B0가 떠야 되는 거예요. 세기는. 왜냐면 거리가 똑같이, 아니구나. 거리가 두 배 더 크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방향은 변하지 않고 B는 나오는 건 A는 나오는 건 똑같은데 자, 두 케이스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지?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그지? 일단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 의한 자기장이 거리가 두 배 더 멀었다 하더라도 두 배 작아지는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 B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한다 하더라도 이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무조건 B0보다 커야 돼.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보자고요. 이 케이스에서 왜 케이스를 두 개 만들어 놨을까? 자, A에 의한 자기장이 자 거리는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A에 의한 거리하고 B에 의한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A가 B보다 3배 크잖아. 그럼 B0는 3배 작아야 돼. 전류가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i가 될 수도 있고 전류 세기가 3분의 2i가 될 수도 있고 반대 케이스 b가 3배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이는 뭐가 돼? 6i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를 다 해보면 일단은 i는 될 수가 없는 거지. 확실히 i는 될 수가 없다. 그죠? 디귿 P에서와 R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P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죠. 자기장 방향이. R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합성 자기장이. 그래서 반대는 맞죠. 그러니까 디귿은 확실한 거네. 기읍과 니는 틀린 거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네. 답은 2번입니다. 454번. 그림가는 무한히 긴 도선 PQR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세기가 나와 있죠. 4I0, I0 나와 있고 방향도 나와 있고. 자, 그림란을 봐야 되겠네. 그림란은 원점에서 원점 포인트네. 원점에서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I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제로라는 거는 저기 R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자기장이 비제로라는 이야기네. 그죠? 원점에서 그러면 이 상태 제로인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다 봐야 되고요. 이 두 개의 합성 자기장이 되겠네. 해봅시다. 일단은 P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게 아니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P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BP를 할게. BP. K에다가 거리가 2D고 자기장이 4I니까 D분의 2I라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Q에 의한 자기장이야. 이게 K에다가 거리가 D이고 전류가 I0가 되겠네. 그럼 합성 자기장은 누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크지, 크기가.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합성 자기장. 그래서 O점에서 합성 자기장은 K에다가 D분의 I0가 되겠네요. 나오는 방향이고. 그걸 뭐로 잡은 거야? B0로 잡은 거지. 그 B0는 K에 D분의 I0가 되는 거예요. 방향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R 도선에 전류를 흘러. 근데 전류를 A만큼 흘렀을 때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R에 의한 자기장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 원점에서. 그래서 사라지지.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아래로 흘러줘야 돼, 전류가. 맞죠? 근데 자기장 크기가 뭐랑 똑같아야 돼? 이놈이랑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절대값이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럼 K에다가 거리가 지금 2D죠, 2D. 2D분의 얼마가 떠야 돼? 전류가 2I가 떠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2I0가 돼야 돼. 0. 그래야지 0이 뜬다는 이야기야. 합성 자기장이. 다 풀었죠? 그러면 기획은 A가 5I0가 아니고 2I0가 떠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 B 0, 자기장 0일 때, 합성 자기장 0일 때 I의 방향, 전류의 방향, 이놈의 전류의 방향 말하는 거지. 아래로 향하자는 전류가 계속. 그쵸? 아래 방향이 플러스 Y가 아니고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I0 초기 상태를 말하는 거 I0 R이 안 흐를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I0일 때 B의 방향, 이 B의 방향, B0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455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 수직으로 놓여있는 반지름 R짜리 원형 도선.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O점에 내가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이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방향을 찾아야 하는 이야기잖아. 전류 방향은 너무 쉽죠. 자, N극이 위로 향했다는 거는 자기장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지, 중심 자기장이, 주변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윗방향 맞죠. 그러니까 전류 방향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자기장 세기는 당연히 감소하죠. 자, 원형 도선 자기장도 똑같죠. 원형 도선 자기장도 어디에 반비례하지?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그 거리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으로 세팅되는 거고요.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증가하면 자기장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맞는 표현. 그 다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O와 P가 서로 반대죠. O는 위로 향하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 다음에 P는 지금 내려오는 방향이잖아. 이게 도니까 아래로 향한다.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56번. 자, 원형 도선이 나와 있고요. 반지름이 R과 2R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세기는 똑같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조건 보시면 중심에서 P와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이 B가 된다는 이야기지. 합성 자기장이 B라는 이야기야. 크기가. 해석합시다. 그럼 중심에서는 일단은 P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X방향. 그러니까 P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일단은 들어가는 방향, X방향이 되는 거야.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크기는 일단 상수가 K 다시고요. 반지름이 R이고 전류가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 BQ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오는 방향이죠. 이게 나오는 방향. 이놈은 K-에 반지름 2R 분의 I가 되겠다. 누가 크지?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방향이 합성 자기장 방향이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내가 문제는 뭐냐면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 하는 이야기잖아. 거리를 증가시킨대. 거리 R이 증가되면 같이 증가되거든. 그러면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전체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P를 반대로 하잖아. 방향을. 그럼 이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중첩이 되죠.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Q에 의한 전류의 세기를 감소하면 이 값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나오는 방향 쪽에 자기장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니까 이놈은 전체는 증가하겠죠. 큰 값이. 이건 고정이고 이게 작아질 거니까 합성하면 증가하겠네. 맞는 표현.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7번 계산합시다. 가면 결국은 이 자기장이 B라는 거야. 합성 자기장이 B래. 이게 큰 거고 작은 거죠. 그럼 K-R 분의 I에다가 빼기 K-2R 분의 I 이놈이 뭐라고? B라고 약속한 거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K-의 2R 분의 I가 B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Q에 의한 자기장이 이 값이잖아. 똑같죠? 이거랑 똑같네. 따라서 Q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네. 답은 2번입니다. 458번. 자, 그림은 중심이 O로 갔고요. 반지름이 2A, 3A. 그림이 잘 나와 있네. 일단은 A의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나와 있고, 핵심은 이거지. 중심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합성 자기장이 제로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중심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그죠? 계산하면 A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크기는 K-에 반지름이 2A이고 전류가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려면 반드시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고 그 크기가 K-3A 분의 전류를 모르잖아. 이거를 우리가 I
B라고 하자고. IB. 이 절대값이 같아줘야지 상세가 되지. 그럼 같아 놓으면 계산되죠? K 다시 날라갈 거고 A 날라갈 거고. 하면 3i가 2ib가 되니까 B의 전류의 세기는 2분의 3i로 정리가 되죠. 당연히 반대 방향 가야 되죠. 상쇄되려면 전류의 세기는 2분의 3i로 시계의 반대 방향 흘러야 된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i가 아니고요. 2분의 3i가 돼야 돼. 틀린 거고요.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시계의 반대 방향에 맞아. 서로 반대로 돌아야지 상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의 반지름만 줄여. A만 줄인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A의 반지름이 줄어들면 전류는 그대로잖아. A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그럼 균형이 깨지는 거지. 그럼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거든. 이게 세지는 거니까 결론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돼. 그치? 그 틀렸죠.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2번입니다. 459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또 맛이 가서. 자, 그림은 반지름이 R, 2R, 3R인 세 원형 도선이 있어. 전류가 똑같은데 크기가 I로. 그래서 똑같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냐면, 원점에서 중심에서 반지름이 2R 이놈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3B라고 약속했을 때, 중심에서 합성 자기장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 자, 안에 도선을 A라 그러고 중간 도선을 B라 그러고 마지막 걸 C라고 약속을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A에 의한 자기장부터 구해봐야 되죠. 일단 방향이라는 거는 당연히 A가 어떤 방향이야? 전류가 이렇게 돌잖아.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야. 지면을 뚫고 나와. 크기는 K-에 반지름 R이고 전류가 I로 정리가 되지. 두 번째, B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볼게. 전류가 이 방향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야 돼, 지면을. 이건 할 수 있죠, 친구들. 방향 찾는 거는. 자, K-의 거리가 2R분의 I로 정리가 되지. 그런데 이놈을 뭐로 정리한 거야? 이놈을 우리가 3B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문제에서. 마지막. 자, C에 의한 자기장은 또 이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세기는 K-가 3R분의 I로 정리가 되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하자고. 어떻게? 이 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K-R분의 I를 우리가 6B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놈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6B가 되는 거야. 이놈 얼마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지. 됐나요?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지금 지면을 뚫고 나와. 같은 방향이라는 이야기고, 이놈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이놈은 더하면 되죠? 8B가 되고요. 반대 방향은 빼야 되겠네, 3B를. 따라서 합성자기장 얼마 나온다? 5B가 나와야 돼. 5B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방향은 나오는 게 더 크죠. 그래서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일단 문제는 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B만 쓰면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460번. 그림은 동일한 표면상에 고정된 반지름 R인 원형도선. 그러니까 결론은 원형도선과, 그지? 원형과 직선을 같이 세팅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우리가 원형도선 A에 전류는 나와 있고요. 직선도선 B에 전류는 나와 있어요. 근데 C에 전류는 안 나와 있지. IC를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핵심은 이거네. 중심에서 자기장이 제로라고. 합성 자기장 0이 뜬다는 이야기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친구들. 자, 중심에서 A에 의한 자기장부터 구하자고요. 자, 방향부터 찾읍시다. A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가 시계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면에서 나오고 있겠네.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요. 크기는 K-에 반지름 R, 전류는 I 이렇게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은 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중심이 이 거리에서 자기장은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잖아, 동심원으로. 그러니까 B도 나오는 방향인 거야. 이렇게. 근데 상수가 달라. 비례상수가 그냥 K로 쓰죠. 상수값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원형과 직선은. 거리는 2R이고요. 전류는 I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없애기 위해서는 C의 자기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크기가 K에다가 거리가 3R분의 IC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C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무조건 이렇게 흘러줘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크기를 구해볼게. 이거 두 개 합한 거랑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K-R분의 I에다가 더하기 K에 2R분의 I 이 더한 값이 뭐랑 크기가 뭐랑 똑같아야 돼? K의 3R분의 IC랑 똑같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례 상수 값이 다르단 말이야. 직선과 원형은. 이 상수 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류 IC를 환산이 불가능해. 이 식 하나로만은. 그래서 이거는 구할 수가 없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게 다르다는 걸 확인하라는 걸 같아. 문제에서. 니은 전류의 방향은 B와 C가 서로 반대가 맞죠. B는 이 방향 전류고 C는 이 방향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원점이 아니고 중심 O에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원형 도선을 막 감은 걸 말하는 거잖아. 코일처럼. 죄송합니다. 자, 461번.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에 전원 장치를 연결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는 거는 전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앞쪽엔 전류가 내려오는 방향이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방향 찾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서,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는 거죠. 전류가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쪽이 자기장이 N이 발생하는 거죠. 오른손 감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지금 내려오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이쪽이 N극이 되고요. 이쪽이 S극이 되겠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내부 자기장은 당연히 S에서 N으로 가겠죠. 이렇게 형성됩니다. 패곡선으로.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 솔레노이드는 일단은 비례상수는 중요하지 않거든. K2-를 쓰고요. 보통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되죠. 이 비례관계가 중요한 거야. 많이 감으면 세지고 그 다음에 전류가 세면 세다. 그 다음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 안에 뭘 잡아넣어? 금속 같은 걸 이제 강자성차를 잡아넣게 되면 더 세지는 거죠.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게요.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자, A에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오잖아. 오른쪽이 맞죠? 오른쪽이다. 그지? 자, A와 B에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서로 반대인가? B도 오른쪽이죠. 나가는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이네. 틀렸다. 3번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B에서 A로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B로 가잖아 지금. 그래서 틀렸다. 5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죠. 전류에 비례하고요. 이 식이 나와 있으니까. 6번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 비례하죠. 물론 단위 길이당인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 따라서 2번하고 4번이 틀렸죠. 답은 2번, 4번입니다. 462번.
자, 솔레노이드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전극을 보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거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앞쪽에서는 전류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는 거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는 이야기지. 됐죠? 이거 풀면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 자기장은 SSN으로 갈 거니까 일로 향할 거고, 외부 자기장은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지? 문제 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P에서 자기장은 플러스 X 맞죠? 오른쪽이 플러스 X 방향은 맞는 거고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훨씬 세죠. 내부가 매우 균일하게 촘촘하거든. 그래서 내부가 훨씬 세, 외부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아래 나침판을 놓으면 자침의 N극이 당연히 자기력선이 가는 방향으로 나침반에 쓰는 거잖아. N극이 이렇게 쓰겠죠. 오른쪽으로. 맞고요. 4번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저항이 증가돼서 전류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장 어떻게 되겠니? 작아져야 되겠지.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니까. 솔레노이드일 경우에는. 그게 틀린 표현이네. 5번 저항값을 일정하게 하고 전원장치의 전압값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전압이 증가되었다. V는 IR 기억하시죠? ohm의 법칙. 저항은 일정하되 전압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죠? 전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자기장 증가하겠네. 틀린 거는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 463번 표는 원통형 솔레노이드 AB가 있는데 일단 코일의 가문수, 길이, 그 다음에 자기장이 나와 있죠. 자, 문제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할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환산해 보자는 이야기가 되지. 자, 솔레노이드 뭐 비례식이죠. 솔레노이드 이제 그 비례 관계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근데 이 가문수라는 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A를 보자면 자기장이 2B라는 이야기가 되고, 자, 비례상수는 빼겠습니다. 그냥. 자,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는 거는 L분의 2N이 되는 거고요. 길을 나눠줘야 되겠지? 전류를 뭐로 본 거야? I로 본 거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솔레노이드는 자기장이 3B가 되고요. 자, 길이가 3L이고 가문수가 N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전류는 우리가 모르잖아. 이걸 우리가 IB라고 하자.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IB를 구하자고 하니 넘기게 되면 M분의 9LB 값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I로 이거 넘기게 되면 이가 약분되죠. I라는 값은 M분의 BL이 되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I라고, I. 따라서 IB의 전류세기는 9I가 되겠네. 9배가 된다는 이야기야. 답은 5번입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죠. 464번. 자, 그림은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죠. 가문수가 N번, 2N번. 그러면 이건 N번, 이거 2N번. 감았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전류 방향 나와 있고요. 핵심 뭐다 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고요. 맞지? 그러면 전류 세기 같고 가문수만 두 배 차이 나잖아. 그럼 자기장 세기가 2배라는 이야기지. 이놈이 BA라고 하고 이걸 BB라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 BB가 더 커야 돼. 2배만큼 더 커야 돼. 됐죠? 그러니까 디귿은 바로 풀 수 있죠. A와 B의 자기장 세기 B가 몇 대면 나와야 돼? 1대2가 당연히 나와야 돼. 이거 맞는 거고요. 이제 방향을 찾아볼게요. A는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자, B도 올라가잖아.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거예요. 그러면 A와 B 사이는 서로 좋아하죠. N과 S는 사랑하잖아. 그래서 청력이 아니고 인력인 거야.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P와 Q에서 자기장 방향을 볼까? P는 나가는 방향이죠. N극이니까. Q는 들어오겠죠. S극이니까. 방향이 같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거는 디귿밖에 없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B.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뭘 하라는 거냐? 전자기력을 어디에 쓰는지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지. 465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장치가 아닌 거. 딱 봐도 4번이네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앞에 했죠. 반도체로 만드는 거죠. 뭐로? PN 접합 다이오드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답은 4번입니다. 466번. 다음은 전동기 구조가 나와 있고, 뭐 전자기력으로 이제 만든 게 전동기죠. 자, 힘의 방향은 다들 아실 거라 믿고요. 대충 그려볼까? 왼손으로 작업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다. 이렇게 되겠죠? FBI로 세팅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장과 전류가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힘이 발생하는 거잖아. FBI. 이게 다 90도로 세팅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 찾고 전류 방향 찾으면 그 결과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지. 결과물이 힘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전자기력이라 하지.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는 키워보자. A와 B 부분. A, B 부분은 전류가 아래 방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아래가 아니고 전류가 지면을 뚫고 나오고요. 자기장은 오른쪽이죠. 자기장은 이 방향이 오른쪽이죠. 이 방 오른쪽 자기장 방향.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 방법을 써보게 되면 힘은 어디로 받냐면 당연히 위로 받게 돼요. 힘은. 됐죠? 그러면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CD를 보게 되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전류만 위로 향하잖아. 전류의 방향만 바뀌니까 힘은 아래로 받겠죠. 이렇게 아래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받고 아래로 받으면 어디 돌겠니? 이 모터가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네. 그래서 틀렸네. 시계 방향이 돼야 돼. 틀렸고요. 자, 정류자가 뭐 하겠니? 전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한쪽 방향 돌게 해주는 게 정류자가 맞아요.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67번. 자, 대표적인 스피커 그림이 나와 있죠. 스피커라는 거 뭘 이용한 거죠?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죠. 전자기력. 전류가 흐르고 자석이 있잖아. 자기장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뭘 받아? 힘을 받죠. 힘을 받아서 진동판이 일로 갔다가 왔다 와리가리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음파를 발생시키는 원리지. 그럼 전자기력의 크기는 어찌 계산하죠? 자기장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기장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맞죠? 물론 도선의 길이도 비례하는데 이건 도선의 길이가 필요 없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석의 세기가 세면 당연히 자석이 세든 자기장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힘을 크게 받는다. 훨씬 세게 진동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큰 소리가 나오겠죠. 진폭이 클 거니까. 틀렸다. 니은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앞쪽에서 내려오죠. 내려오면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이잖아. 그러면 자석과 무슨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 맞고요. 자, 디귿.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석에 의해 코일과 진동판이 진동하겠죠. 이 전류의 방향을 와리가리 시키니까 이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진동판이.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